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법칙 강민웅입니다. 자, 2027학년도 물리학원 커리큘럼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2027학년도 여러분들 아시죠? 개정교육과정 전에, 즉 2015 개정이 되기 전에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재수없이 그렇죠? 1년을 잘 보내서 꼭 여러분들 1년 후에는 합격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2027학년도 입시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리학원 제 강민웅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 입시 이슈 2015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입니다. 알겠죠? 네,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육과정의 끝으로 갈수록 수능 난이도가 약간씩 높아집니다. 물리는 그래서 항상 막판으로 가면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0 6학년도 수능에서 변별력이 확보된 거 아시죠? 그래서 물리뿐 아니라 변별력 확보한 최근 수능 경향을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뭐 국수형, 뭐 과학탐구, 물론 뭐 국수탐이 중요합니다만 국수탐에서 변별력이 대부분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탐구도 원래 킬러 배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죠. 물리는 물론 뭐 풀지 말란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20번 정답률이 20%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킬러 문제도 있고 준킬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과거 몇 년 전까지 유지가 됐던 그 기조가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문해과 통합교육에 의한 선택과정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뭐 사탐론 현상들이 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매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과탐은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 같은데 사탐만 선택한 학생들이 61%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이 문과가 60%가 아니잖아요. 문과보다는 이과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인데 사탐 2개만 선택한 학생도 있다라는 거. 과탐만 선택한 학생도 23%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탐, 과탐 하나씩 선택한 학생들이 16%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사탐, 과탐 하나씩 한 게 16, 과탐만 선택 22. 그래서 합치게 되면 40% 정도가 과학탐구를 봤다라는 거죠. 매체에서는 사실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자연계열 쪽으로 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예, 과학탐구를 가산점을 주잖아요. 상위권 대학들은. 하위권 대학은 안 줘. 우리나라에 하위권 대학이 많아요. 까놓고 상위권 대학이 많아요. 상위권 대학은 손에 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균을 전체 내버리니까 다 사탐만 본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물론 뭐 사탐론 강세가 있는 건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상위권들은 탐구 선택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선택 중요도가 상승했죠. 메디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짜 뭐 표점 1점이 뭐야 막 소수점으로 막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가산점 3에서 6% 순천향 의대 같은 경우는 10%까지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산점이 없는 지방 대학들도 메디컬 쪽은 가산점을 부여한단 말이야. 과학탐구에. 그렇지? 그래서 사탐을 보고도 의대에 여러분들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지. 그래서 메디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학탐구 2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하나하나 선택한다 하더라도 과탐에 가산점이 있어.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가산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시죠? 3에서 6%.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6%까지 막 주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3에서 5%가 많고, 그지? 예, 3에서 5% 정도라고 하면 100분이 3에서 5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좀 하시고, 무조건 막 전체 평균에 대한 매체 발표만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소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원 경향도 가볍게 분석해 볼까요? 최근의 수능 2026 수능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겠죠. 변별력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1컷이 45점 정도로 나왔죠. 수능 본 다음에 학생들이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물리가? 다른 것도 다 어려웠지만 물리가 어려운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만 뭐 물리는 고여 있을 테니
그래도 이 47, 48 1컷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45점 정도로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컷은. 2컷은 42점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현장에 수업할 때 학생들이랑 얘기했던 게 45점이 나오면 참 좋겠다 1컷이. 그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45점으로 딱 나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난이도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상위권 학생들도 공부한 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 거죠. 표점도 확보를 하고. 알겠지? 45점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수능 공부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으로 가게 되면, 현장으로 가게 되면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공부를 하자. 고난도 주제는 역학, 언제나 역학 하나. 전기력, 전자기후도, 자기장이네, 이거. 전기력이 2번 들어갔네. 자기장, 고난도 주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률 50% 미만인 게 역학과 전기력, 전자기후도 이 세 가지. 알겠죠? 예, 전자기 3대장, 전기력, 전자기후도, 바꿔야지. 자기장이에요. 이게 전자기 3대장이지 않습니까? 예, 얘들이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니까. 잠시 후에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 그림만 한번 볼게. 알겠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림만. 그리고 기본 문항에 대한 속도감 연습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커리어에서는 이제 업투 모의고사라고 해서 16문제짜리 4페이지 4문제 없는 거 훈련 내년에는 16회분으로 진행할 거예요. 올해 2026학년도는 14회분이었는데 16회분으로 해서 더 연습해서 속도감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게. 그래서 앞부분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실수 없이 뒷부분에서는 실력으로 밀고 가는 이런 방식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앞부분은 속도, 뒷부분은 실력입니다. 알겠지? 연간 꾸준한 학습 관리는 탐구는 다 마찬가지죠. 이제 사회 탐구마저도 학습량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몰리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변별력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 변별력에 대한 고민을 학평가원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회 탐구도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돼서 예전처럼 조금만 공부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문항별 출제 경향, 역학, 낯선 설정이 나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널 때, 파이널 모의고사를 다양하게 풀면서 훈련하시면 되고요. 특상대성 이론은 요즘에 물체 운동, 즉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아니라 공부했잖아, 그치? 빛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빛이 요즘에 안 나오고 있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선이 앞끝 뒤끝 문제라던가 터널을 통과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어요. 알겠죠? 연력학 늘 그랬듯이 그래프. 연력학은 표그래프 효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피 온도 그래프가 출제가 됐습니다. 부피 온도 그래프가 내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어. PT 그래프, 압력 온도 그래프 아니고 부피 온도 그래프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전기력은 그래프 해석 유형으로 나왔는데 그래프가 되게 엄청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들을 주는 형태로 그래프가 출제가 됐고요. 자기장은 자기장 세기 유형으로 기출 유형과 얘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제가 많이 시켰거든요. 자기장이 세기를 주어지면 경우 판단할 때 절대값을 써가지고 경우 판단을 한다. 자기장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경우 판단을 해야 한다. 도선에다가 화살표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전자기후도는 영역통과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너무나 많이 연습한 형태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영역통과 문제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했고요. 90%, 100%지 사실, 그쵸? 최근에 나오는 형태가 영역통과이기 때문에. 파동은 다 기본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수만 안 했으면 돼요. 알겠죠? 다만 경로차 형태 문제가 우리 컨텐츠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거의 적중 형태로 출제가 되었죠. 많이 적중했어요. 좀 적중한 것들은 워낙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적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홍보를 쓰거나 홍보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저와 함께 하면 많이 풀어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5단계 베스트 문제가 이게 20번 전기력이야. 9평이 20번이 전기력이 출제가 되어서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됐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잡고 있었던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답률이 16%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뒤에 B가 있으니까 이 가까이 가면 지배 영역이다라는 걸 내가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B의 전하의 종류 판단하고 여기 점들 다시 0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누가 점선인지 찾고 실제로 해설 강의 보시면 금방 풀어요, 제가.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많이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림만 잘 봐놔.
알겠죠? 지금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방향을 잡는 것 때문에 잠깐 보여주는 거야. 전자기후도 영역통과 4개 영역이 나왔어요. 2025학년도는 3개 영역인데 6학년도는 4개 영역. 2027학년도는 5개 영역? 5개는 너무 더러워서 쉽지 않아. 근데 이 형태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연습 안 하면 못 푸는 문제야,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통합에너지 형태죠. 통합에너지 형태는 학생들이 정말 꾸준히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에 출제가 됐다. 그래서 역학적인 보존, 변화, 충돌. 보존, 변화, 충돌, 보존, 변화, 분열, 보존, 변화, 용수철. 이런 형태들을 훈련합니다. 근데 보존, 변화, 충돌로 출제가 되었죠. 정지한 물체랑 충돌하는 게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정지한 물체랑 충돌했고 한 마리 정지하고 튀어나가지. 충돌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어. 통합에너지에서는.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슈 문항인데 50%밖에 정답률이 안 나왔는데 위치시간 그래프의 등가속도 운동 문제인데 위치시간 그래프는 원래 난이도를 높이지 않아요. 근데 난이도를 한 건 높여서 출제를 해서 50%. 예, 제 강사 생활 동안 위치시간 그래프가 정답률이 50%대가 나온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베스트 유형이다라고. 완전 신유형 같은 느낌. 위치시간 그래프는 언제나 나왔지만 이렇게 고난도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 역사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알겠죠? 실 끊어지는 형태는 많이 봤죠. 실 끊을 때 스킬 연습을 제가 시켰는데 스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라는 행동 요요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5개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론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많이 틀린 것들을. 추론형 문제들을 나중에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연습해 나가셔야 돼요. 기본 문항들은 없어. 기본 문항들은 다 개념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한 그림들과 오답률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강민흥 선생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기초, 내일은 물리왕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 강의가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새로 촬영이 됩니다. 알겠죠? 재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알겠죠? 예. 올해는 그 교육과정의 마지막이어서 강사분들이 약간씩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저는 전체를 전부 다 재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강의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완성은 물화일체 개념완성. 개념완성할 때 문풀을 할 때는 기본 기출을 같이 활용합니다. 기출 300 베이직. 실력완성 3월 정도부터 시작되는데 압축 개념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특난도 특강, 킬러 유형 분석 강좌, 그리고 기출 300 플러스 심화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이 2가지로 분리가 돼요. 개념완성에도 들어가고요. 베이직 그리고 플러스 이 3개의 기출이 분산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항들이 개념완성, 베이직, 플러스에 모두 포함이 된다. 필기 노트도 같이 나와요. 개념 완성과 함께. 알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필기 노트를 개념 완성과 같이 작업을 해서 합본 형태로 출간이 됩니다. 알겠죠? 네, 링제본 대섬. 자, 만점 완성은 이제 실전 300, 여름방학부터 시작이 되는 전범위 N제입니다. 전범위 N제, 예상 문제 100%. 그리고 최종 점검은 파이널 최종 점검이라고 해서 1년 동안에 새롭게 출제된 신상 기출. 여기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내년에 실시된 기출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 책에는 그것들을 파이널 최종 점검에 넣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 컨텐츠 중에 최고의 베스트 문제들을 구평이 끝난 다음에 방향성을 딱 잡아가지고 최종 점검에 200문항 정도 넣어서 연습하는 게 최종 점검이에요. 연간 모의고사, 자, 업투 모의고사가 16문제짜리인데 16회가 나옵니다. 알겠죠? 업투 모의고사. 업투. 너희들에 달려있어. 너희들이 연습하기 나름이야. 업투 모의고사. It's up to you.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형 모의고사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죠. 예, 왜냐면 앞부분에 속도감 연습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러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모의고사. 일요일 모의고사는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분리해서 보는 중난도 모의고사입니다. 고난도가 아니에요. 중난도. 알겠죠?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모의고사가 요거 6회분이야. 초반 15분에 어떤 것들을 효율적으로 패스해야 되는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패스를 해야 된다. 어떤 걸 실루엣만 보고 패스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6회 8회, 파이널 1, 파이널 2, 8회 9회, 합치면 31회의 모의고사가 새롭게 출간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들이 시기에 맞게 나올 거야.
요게 이제 6평 전에 시즌 1, 9평 전에 시즌 2, 그리고 수능 전에 파이널 1, 2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조금 더 상세하게 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내일은 물리왕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좌고요. 기초 입문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에 너무 공부한 시간이 너무 짧다 지금까지. 그래서 개념 완성으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럴 경우에 내일은 물리왕이라는 기초 입문 강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투의 공통 기초 내용인데 대부분 물리 1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투 내용은 없고 물투 내용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물원 내용입니다. 노베이스부터 시작하는 친절한 수업이고요. 기본 문항 위주 예제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을 빠르게 미리 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리 감각이 조금 없다 그러면 이걸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되는 게 개념 완성. 새롭게 책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책 표지입니다. 이게 책 표지. 개념 완성 12월에서 2월 사이에 스튜디오 버전으로 오픈이 되고요. 올해 그 현장 버전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현장 버전을 작년까지 제공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막 되게 느리게 오픈이 되고 느리게 업로드가 되거든요. 느리게 업로드가 돼 되게 한참 뒤에. 근데 학생들이 그거 기다리다가 공부 안 하더라고. 그래서 현장 버전은 올해 제공하지 않고 스튜디오 버전으로만 제공합니다. 알겠죠? 12월 달부터 진행이 돼요. 12월 중순 정도부터 오픈이 돼서 수업이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수능 물리학에 최적화된 개념 강좌 그리고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정리합니다. 빼먹지 않아요. 알겠죠? 디테일한 것까지 상세하게 다루고요. 문제 풀 때 스킬들을 정리한 도구 정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필수 기출과 기출 연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걸 공부할 때 기본 기출을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기출 300 베이직이에요. 300개의 베이직 문제인데 개념형 기출 문항과 중난도 추론형 문항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난도는 없어요, 여기는. 중난도, 중간 난이도의 추론형 문항도 연습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역학 같은 게 뭐 다 개념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 기출이라고 해서 그런 추론형 문제를 다 빼버리면 안 되니까 개념형 기출과 중난도 추론형 문항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게 바로 기출 300 베이직. 플러스가 이제 중상급, 킬러까지 다루고 있는 심화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는 기출 300 베이직을 함께 병행하시면서 공부하면 되겠어.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했고 해설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프레임워크랑 풋워크로 구성이 돼. 프레임워크가 이제 틀을 잡는 문제들. 유형들이야, 유형. 핵심 유형들. 그것들에 대한 연습, 풋워크. 발로 뛴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 촬영은 프레임워크만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풋워크는 각자 연습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 완성하고 기출 300 베이직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공부하면 최고의 효율이다. 알겠죠? 수능을 준비할 때는 그 두 개로 시작하는 거야. 개념 강의를 스킵하면 안 돼요. 특히 예비 고3 학생들 있잖아. 예비 고3 학생들 2학년 때 내신 1등급 맞고 온 애들이 그러면 개념이 돼 있다라고 착각을 해. 내신 개념과 수능 개념은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 현재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은 별개예요, 별개. 왜냐하면 이 5종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게 내신이고 바깥에 나오지 않는 교과서에 없는 것들도 막 가르친다면서요. 근데 수능 내신에 막 내잖아요. 수능은 5종 교과서에서만 나오고 그 안에서도 공통 내용만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적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내신 1등급이니까 그냥 킬러 유형 문서, 강민웅의 특난도 특강이 유명하대. 특특부터 하자. 특특이라고 하거든. 특특부터 하자. 그러면 나중에 1, 2페이지에서 막 틀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12월에서 2월까지 그때는 반드시 올해 수능을 위한 개념 강의와 새로운 기출문제집, 작년 것까지 반영된 그걸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수준에 맞게 다 알아서 찾아서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12월에서 2월을 제대로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자꾸 스킵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재생이라고 하면 압축 개념 같은 거라도 들으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이제 3월 달에 압축 개념으로 문제풀이 없이 순수하게 개념들을 압축한 강의. 다만 기본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킬러 유형의 접근을 위한 핵심 개념들과 도구 정리까지 모두 진행이 됩니다. 교재는 똑같이 물알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는 업로드가 안 되고
개념과 도구 정리까지 빡빡하게 밀도 있게 수업이 진행되는 게 압축 개념이에요. 그리고 압축 개념 할 때는 이제 기출 300 플러스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중고난도 기출 문제들이고요. 추론형 문제들에 대한 스킬과 논리를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기출 300 플러스입니다.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가 강의에서 구성되는 거,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야 되는 게 딥러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화기출, 플러스는 심화기출. 오케이? 베이직은 기본기출입니다. 자, 특강 3월 정도에 오픈이 될 텐데요. 킬러 유형 분석 강좌입니다. 예, 고난도 킬러, 역학이 중요하겠죠? 역학이랑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포함이 되고요. 전자기 3대장. 요즘에는 특상보다는 전자기 3대장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주제는 약간 바뀔 수 있어. 특상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특상을 특강에서 아직은 교재가 아직 새로운 교재 안 나왔으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을 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하고 단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역학과 전자기 3대장. 알겠죠? 요게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걔들에 대해서 행동 요약들을 정리합니다. 일관된 풀이법을 체화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특난도 특강이 되겠어요. 문풀의 원칙들을 확립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들 풀 때 어리버리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써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없애는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바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훈련하는 강좌가 바로 특난도 특강. 케이스, 샵 문제랑 실전 복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는 둘 다 강의에서 풀이를 합니다. 케이스 문제와 실전 복습 문제. 알겠죠? 네, 모두 여기는 70%가 예상 문제, 자작 문제고요. 30%가 고난도 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특강 3월에서 6월 사이에 업로드가 되고요. 실전 300이 이제 6월 말 정도, 여름방학 시즌 정도 되겠죠. 좀 더 일찍 나올 거야. 전범위 예상 문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최신 기출문제 경향을 반영을 하게 되고, 연구소 100%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자작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층 분석 문제랑 셀프 분석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둘 다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편 끝난 다음에 파이널 지정 점검 신상 기출. 올해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2026년이겠죠. 그쵸? 예. 수능은 2027학년도인데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건 2026년이잖아. 신상 기출과 제 컨텐츠 중에 베스트 문제들을 기출 문제 유형을 20가지 테마로 분류를 해서 상중하 난이도로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개념의 허를 찌른 약점 문항들도 대비할 수 있게 고난도도 대비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총정리하는 강좌가 바로 이 파이널 지원 점검이 되겠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굵직한 컬이고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업투 모의고사는 3월 달에 나올 거예요. 3월에 나오고요. 개념형 모의고사 16문항이고 중난도 추론형 문제들이 포함된다. 알겠죠? 평가원의 방향성은 당연히 맞춥니다. 모든 모의고사에서. 유형별 풀이법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업투 모의고사고 16회분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1호 모의고사, 이제 시간 운용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전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나눠서 푸는 훈련을 하는 거고, 초반 15분에 패스해야 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돼 있어. 초반 패스 이렇게. 그 이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속도감 훈련을 하는 모의고사가 1호 모의고사. 그리고 중난도입니다. 특난도 모의고사는 수능보다 어려운 난이도인데 얘는 수능보다 약간 쉬워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모의고사 훈련하기에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전범위 중난도 모의고사, 그리고 전후반 15분 모의고사 운용하는 훈련을 하는 게 1호 모의고사. 그리고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파이널 1, 파이널 2로 구성됩니다. 당연히 전범위고요. 평가원의 방향성을 준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합리적 고난도 문제들 6평 대비 9평 대비고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수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감을 이겨내려면 평소에 실무에서 난이도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어. 특난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계산들 같은 것들,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것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그 방향성을 그대로 준수했어요. 우리가 무슨 뭐 연립방정식 3개, 4개 풀려고 물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게 아니야. 수능에 나오는 형식의 문제들로만 난이도를 높인 게 바로
특난도 모의고사입니다. 파이널도 1, 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들을 풀고 갈 수 있게. 그래서 합치게 되면 전체가 30회가 넘어요. 업2랑 1호, 2호까지 하게 되면 50회가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모의고사들을 풀고 수능을 보러 갈 수 있도록 문제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전문항 우리 연구소에서 제작을 해요. 알겠죠? 전범위, 수능보다 어려운, 그리고 2027학년도 모의평가 6평, 9평이 다 반영이 돼서 그 기조가 반영된 모의고사가 바로 이 파이널 1, 2가 되겠어요. 수능 대비하기 위한 하드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게 바로 특난도 모의고사 파이널이다. 특파 1, 특파 2. 그렇죠? 특파 1, 특파 2. 알겠죠? 예, 특모 시즌 1, 시즌 2, 특파 파이널 1, 파이널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고 밀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커리큘럼을 짜봤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좀 그 딜레이가 되지 않도록 각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게 모든 촬영들을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년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물리학원 2027학년도 물리학원 만점 받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